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기출문제 2과목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출문제는 2과목이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 1과목도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작물의 핵심이고 그 다음 이어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작물은 2026년도에 출제가 유력하죠. 출제가 유력하다. 왜냐하면 매년 출제되다가 작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가 유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파일은 동영상 아래에 파란색으로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챗 GPT하고 노트북 LM을 활용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암기 팁도 쉽게 알려줘 또는 알기 쉽게 재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노트북 LM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들어가시면 노트북 LM이라고 한번 검색을 이렇게 쭉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나오면 챗GPT, 그 다음에 노트북이 나오면 노트북에서 요거 파란색 구글 노트북을 탁 클릭하게 되면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많이 해놨죠. 여러분은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동영상 아래 파란색 그 파일을 다운만 시키면 됩니다. 제가 다운을 많이 시켜놨죠. 이렇게 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과전이다 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적과전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수 12종 노트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 평균 착과량 밭작물, 논작물. 자, 예를 들어서 논작물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논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것도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을 잘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오디오 오버뷰가 되게 좋지만 이것은 하루에 제한사항이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저녁에 해놓고 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이것이 다운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퀴즈도 있습니다. 퀴즈 문제도 해수하면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퀴즈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플래시카드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고 있죠. 이거는 빨리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급 가이드라인, 숨긴 논리, 플래시카드 이런 부분들을 다 다운받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적과전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요 도움을 노트북 LM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됐죠. 실시간으로 논작물 퀴즈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객관식으로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다음 눌리면 또 다음 문제. 조사대상 면적이 뭐지? 했을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수확량 산출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로스율은 몇 프로입니까? 7%. 그러면 정답.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나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기수학 비율만큼 로스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걸 눌렸단 말이죠. 오답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탁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제 얼굴을 클릭하시고 난 뒤에 쭉 보시면 스크롤을 내리면 1차는 지나갔죠. 이제 2002년 원데이 특강이다 해서 원데이 특강은 지금 강의하는 핵심 정리 포인트를 여기 앞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날 잡아서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에서 쭉 한번 하루에 총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2과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리면 되죠. 1과목, 2과목에 원데이 특강에 눌리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1강, 2강, 그리고 지금 강의한 3강,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는 VIP반에서 할 거고 핵심적인 내용만 원데이 특강에 올릴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파란색 버튼이 바로 교재란 말이죠. 그래서 강의 파일을
노트북 LM과 챗 GPT를 통해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더보기를 여기 모든 동상 아래에 보면 더보기가 있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필요한 사항들을 다 해놨습니다. 취소하고 등급 같은 거 어떻게 변경하라 다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제가 웬만하면 요 더보기를 통해서 올려놨습니다. 교재 구입도 이렇게 나오죠. 교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대부분 다 지금 배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문하시는 분은 총 9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제가 웬만하면 추가는 하지 않고 강의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9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죠. 168페이지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에서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그 순서대로 기타에서 쭉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논작물이면 제일 먼저 단원별 학습 포인트가 나옵니다. 뭘 공부해야 되지?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출문제를 완벽소화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보시면 최소 2과목에 대해서 출제하는 인원이 출제 인원이 3명 내외다 말이죠. 3명 곱하기 11회까지 시험을 냈으니까 33명 정도가 연 인원이 냈기 때문에 그 어떤 학원가나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이 혼자 힘이 33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 소화했다면 80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소화하고,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를 풀어보겠다 한 이유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맥을 잡자는 거죠. 그리고 학습 포인트는 출제 현황은 1회부터 쭉 출제가 다 됐죠. 그래서 11회만 출제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12회는 출제가 유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 전략은 가장 15점 획득이 용이한 품목이다. 그죠? 가장 쉽습니다. 표본조사 시에 표본 구간 정하는 것, 수량요소 조사 비율표를 구할 때 이삭 상태 점수와 완전 나달 상태 점수표를 해서 그것도 암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확량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수확량은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수확량이죠. 그래서 세 가지 타입으로 해야 된다. 수량률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의 세 가지 타입의 수확량을 구하는 것을 완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12회 미출제로 12회는 출제가 유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논작물. 자, 논작물을 잘 이해하시면 밭작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척과전도 똑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은 우리가 평가사가 조사 대상 면적을 어떻게 선정하지 했을 때는 기준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기호는 고사 면적은 꽃표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미보상은 세모, 기수학은 동그라미로 기호화합니다. 이게 과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사 면적이라는 것은 보상하는 손해죠.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거죠. 그러면 세모와 동그라미는 기수학을 해버리고 미보상이고 타작물 시험부터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상을 안 해준다.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수확량 할 때 수확량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줄은 걸로 해서 피해율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피해율을 산정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할 때는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죠. 주수 되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시험에 나오면 실제 경작 면적이 주어져야 되는데 조사 대상 면적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조사 대상 면적 주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실제 경작 면적, 고사 면적,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주어지지만 가끔 문제에서 조사 대상 면적 바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이 요거는 실제 경작이 많이다 라고 했을 때
제곱미터고 고사가 1000이고 그 다음에 미보상이 500이고 기수하기 1500이다 했을 때 이게 8000이 조사 대상 면적이죠. 자, 시험 문제에서 조사 대상 면적을 줬을 경우 실제 경작 면적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바로 조사 대상 면적을 하고 다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실제 경작면적은 10,000km를 알아맞춰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왜? 수험생 혼란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유의사항은 특히 적과점 품목에서 보면 조사 여기서 실제 경작 주수, 가입 주수와 실제 결과 주수가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방법서에 보면 가입하고 난 뒤에 이게 500주다 했을 때 실제 결과 주수가 이 차이가 뭐 490주다 했을 때는 가입 주수를 그대로 합니다. 그 원장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다른 언급이 없으면 실제 결과 주수는 바로 가입 주수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적과전을 할 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100% 확정됐기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벼 품목의 표본 조사 시에 조사 대상 면적 및 표본 구간수를 구하라. 이는 5점으로 나올 수가 있죠. 5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면적이 있고 실제 경작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실제 경작 면적을 중심을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체크하는 것을 잘 보시고 시험장에서 시험지는 갖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처럼 표시를 하면서 푸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을 뺄 거고 미보상 빼고 기수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3900제곱미터를 알 수 있다. 이게 조사 대상 면적이 된다. 그죠? 그 중에서 앞자리 3 플러스 2를 더했을 때 우리는 표본 구간수를 세 구간에서 최소 세 구간에서 최대 8구간 된다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표본 구간수 구하는 것은 적과점 품목과 몇 품목만 알면 나머지는 다 주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은 가피자를 쓰죠. 보험가입 금액에서 폐율과 자기부담해서 가피자 공시에 쓰더라. 폐율은 평수미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율을 구할 때 평년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은 알 수 있는 값이죠. 왜냐하면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미보상 감수량은 주어지는 평년 수확량에서 구한 수확량을 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버리면 되니까 이것이 미보상 감수량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확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더라.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수량요소 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문제 풀어서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량요소 조사할 때 그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확량 조사할 때 수확량 제일 중요하죠. 수확량을 구할 때는 제주도의 표순면이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표순면이 뭐냐 했을 때 제주도에 표순면이 있죠. 표순면이다. 이렇게 해서 표준 수확량이다. 그래서 많이 틀리죠.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표준 수확량이다. 그리고 선은 선비다 해서 비율이다. 요거는 이삭 상태 점수와 완전 나랄 점수를 통해서 요 비율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조사 수확 비율을 구합니다. 그 다음 이는 면은 피해 면적에 대한 보정 개수를 이야기한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수확량만 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은 이렇게 수확량만 구하면 평수 미평으로 우리는 피율을 구할 수 있고 그 피율을 구했을 때는 가피자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럼 수확량 조사 방법에서 수를 세어서 양을 측정하는 것. 그래서 수를 세어서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량 요소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 상태 점수와 완전 나달 점수표를 가지고 이렇게 비율표를 통해서 값을 구하게 되고 피해 면적 보정 계수는 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 조사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로스율이다. 로스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표본 구간에서 채취한 이 벼, 밀, 보리 길이죠. 벼, 밀, 보리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소쿠리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불순을 날립니다. 그래도 불순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7% 로스율을 적용하자.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주의점은 콩일 경우 표본 조사에 로스율이 없습니다. 콩은 7% 로스율이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 나오면 콩도 로스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콩은 왜냐하면 콩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사 면적에 따른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해서 수확량을 산정할 때 이때 표본 구간 수는 최소 3군데에서 최대 8군데 조사 대상 면적의 앞 숫자 더하기 2를 적용하면 된다 해서 앞에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죠? 5구간.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홀태기를 통해서 표본 구간의 이삭을 추출하다 보니 불순물 7%를 적용한다. 표본조사 7% 분복은 벼, 밀, 보리 길이다. 중요하다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론서에 나오는 모든 함수는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암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벼가 많이 나는 메콩강이죠. 메콩강에 참이다 해서 이번에 참깨가 들어왔죠. 참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래서 10%. 메콩은 콩닭이라고 항상 이야기했죠. 콩닭이다. 콩은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야 돼. 사자가. 그죠? 14%. 이렇게 하니까 15%, 14%, 강은 13%. 그는 매벼일 때만 15%. 나머지 강은 찰벼, 귀리, 모든 품목은 강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13%다. 이게 기준 함수율이다. 그래서 기준 함수율은 중요하더라. 기준 함수율은 이렇게 암기하면 메콩강 참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콩닭의 콩은 사촌인 팥, 그 다음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서 가루 분자죠. 분질입니다. 쌀 중에서 매벼, 찰벼, 그 다음에 분질미가 나왔을 때는 14%다 하는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메콩강 참으로 암기하시고 메콩강이다. 녹두든 모든 품목은 13%입니다. 참깨는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 전에 한 번 더 기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면적 5천, 실제 경쟁력 5천. 대부분 같이 주어지는 경우 많죠. 실제 경쟁력 5천에다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고사 면적 곱표, 그 다음에 타작물 세모, 기수학 동그라미. 찰비다 했으니까 메콩강의 찰비는 13%죠. 그래서 요 바로 시험 문제지에다가 13% 써놔야 됩니다. 읽으면서 바로 틀리지 않도록 써놓기 바랍니다. 찰비고 함수율 측정값은 20%. 중요하죠. 20%. 평균 내포의 길이가 1m, 폭은 3cm. 표본 구간의 수확량의 측정 무게는 3kg일 때 표본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은 이때의 평균 수확량은 10,000kg를 한다. 자, 이때 풀이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평수미평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표본적 수확량이라고 해서 수확량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수확량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수확량은 어떻게 구할 건데 했을 땐 평조, 단, 수, 미보상은 지금 필요 없죠. 지금 필요 없고 평조, 단 해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수확량을 구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죠? 그래서 평조단만 쓰면 되죠. 그래서 항상 평조단, 단위 면적당 할 때, 이거는 단위 면적당 할 때, 단위 면적당 할 때 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조단으로 해놓으면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 나올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평조단 수미는 꼭 나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단을 통해서 단위 면적당, 즉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에서 단위 면적당을 하는 이유가 조사 대상 면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체 면적에서 여기가 조사 대상 면적이다. 여기는 기준이 뭐죠? 기준이 조사 대상 면적이 3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1제곱미터당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 풀기를 한다면 수확량은 어떻게 하냐?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기 단위 면적당은 조사값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사값이고 플러스 이 미보상 해주고 동그라미, 꽃표는 아니죠. 적법하게 보상하는 손해니까 빼고, 이것에 대해서는 평조단 할 때 평은 단위 면적당, 실제 경작 면적에서 평균 수확량, 요 공식을 2단계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걸 바로 쓰셔도 됩니다. 요 부분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조단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조단이구나. 조사 대상 면적은 조사값, 단위 면적당에 대한 조사값을 밑에다가 쓰면 되겠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죠? 다른 품목들은 다 수확량이라 쓰는데 벼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 중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질 중량이 아니죠. 유효란 말을 쓰는 이유는 7% 로스일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오늘 첫 시간이 문제풀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해보면, 평 하니까 이거는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그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줄 거다. 그러면 단위 면적 평균 수확량은 여기서 실제 경작 면적 5000분의 주어진 평균 수확량 만 킬로를 해버리면, 이 농지는 5년 동안에 2kg 단위 면적이 나왔던 단위 면적당 2kg가 수확이 된 농지란 말이죠. 그것이 미보상이고 기수확일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 2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2가. 그 2가 여기 있고, 우리는 세모와 동그라미는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거는 제대로 농사를 지었으면 미보상이 아니었으면 이만큼 수확이 됐을 거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값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값은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은 바로 5000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빼주면 4100이 나오죠. 표본 구간수는 4 플러스 2에서 6구간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그래서 유효란 말을 쓰는 이유는 로스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줄 풀기를 쭉 해 나가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했을 때,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 1 곱하기 0.3 6군데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기출문이 나와지만 이것이 보통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어지는 경우. 그래서 표본 구간의 면적이다. 면적 합계다 라고 주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런 문구가 없으면, 한 구간의 표본 구간의 면적이 어떻다 이 조건이 없으면 표본 구간의 면적은 합계하고 똑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다.
그래서 요처럼 구체적으로 줄 때는 표본 구간수를 6을 하고 이 중에서 나온 게 얼마냐 했을 때는 평가사가 해보니까 나온 것은 3kg가 나왔다 하는 거 주어져야 되겠죠. 3kg인데 이 3kg는 로스율 7%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00%에서 마이너스 7%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100%를 갖다가 1이라고 하죠. 1 마이너스 7%로 합니다. 그러니까 3kg는 불순물이 섞이기 때문에 빼주자. 그래서 1 마이너스 7%는 93%니까 0.93을 바로 쓰기를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1 플러스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1 마이너스 7%는 로스 아니까 이거는 주어진 값이다. 이거는 암기해야 될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3%는 0.93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 틀리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하 로스율 찰비기 때문에 함수율이 곱하기 분수기는 1 마이너스 13%가 기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0.13, 0.13%인데 측정 함수율이 20% 나왔으니까 0.1. 이러면 완벽하게 한 줄로 끝나버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자, 첫 시간이니까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갖다가 요거 하는 것도 한 번에 계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FX570ES 제가 사용하는 것은 FX 계산기는 FX570 570EX 플러스입니다. 한 3만원 내외로 하면 쿠팡에서 구매가 가능하죠. 자, 좌측 두 번째 보면 요 기능이 있죠. 분수 기능을 사용해라. 분수 기능. 분수 기능을 딱 누르면 위에 깜빡깜빡 합니다. 요 식을 써놓고 3 곱하기 그대로 하면 돼요. 3 곱하기 0.93 곱하기 또 분수죠. 또 분수 기능 위에 또 깜빡깜빡 하니까 1 마이너스 0.2는 바로 0.8이면 알 수 있으면 0.8을 바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커스를 움직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커스를 움직여보면 밑으로 움직이면 1 마이너스 0.13은 시험장에서 바로 계산 안 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0.13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커스를 움직여서 밑에다가 이런 필요 없고 0.3 곱하기 6 해서 는 하면 됩니다. 해서 SS D로 전환하는 걸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1.425 나오는 거죠. 1.425kg. 이렇게 구하면 1.42528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안 줬네요. 그죠? 조건을 안 줬는데 원래 여기서 조건 하나 달아야겠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는 소점 킬로그램은 소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하면 뭐 0.4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겠네.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런 거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1.45kg. 여기 소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런 조건은 스스로 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조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kg으로 단위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은 한 번에 조사 대상 면적에서 이 조사값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구하면서 해버리면 딱 떨어집니다. 소점 이하 반올림 하라는 조건을 제가 이렇게 달은 이유는 예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라고 이불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지? 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룰을 따르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수조사 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전수조사 시는 더 쉽죠. 근데 안 해보면 이것도 시험 나오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시. 자, 전수조사 시. 수량력 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모두 실시한 경우 우선순위는 가장 확실한 전수조사 1순위, 표본조사 2순위, 그 다음에 수량력 조사 3순위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 수량력 조사했는데 32%가 나왔습니다. 비율이. 표본조사할 때.
그런데 이게 또 35% 나왔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또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전수했을 때 이것이 30% 나온다면 이 값입니다. 조사값. 그래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자한테 이게 앞에 있는 조사값보다 적어지더라도 확정된 값은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 값으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값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기 표본조사 시 문제 동일한 때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냐. 수확량. 그래서 전수조사하면 전체를 다 작물의 중량을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합니다. 그럼 6,000kg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6,000kg 나와버렸어. 여기서는 함수율만 합니다. 함수율. 1 함수율 13%. 1 20% 함수율만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이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직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계화하기 때문에 로스율은 없습니다. 로스율은 없다. 왜? 요즘 기계가 송풍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할 때 로스율이 불순이 남아있지만 기계는 없습니다. 로스율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오고 끝까지 가는 것은 세모와 동그라미다. 이때는 요거 실제 경작 면적 5,000에서 10,000kg.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풀기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줄 풀기 하면 6917kg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볼까요? 6,000 곱하기 분수. 분수니까 위에 깜빡하니까 1 0.2, 1 0.2. 커서 내려서 1 0.13. 커서 움직여서 플러스 700은 바로 알죠? 700 곱하기 2 이렇게 하니까 6719 6917.24가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라. 이렇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걔한테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을 문제풀이에 대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 3강이었고요. 잠시 후에 이제 아마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문제 수가 6월달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보충 수업을 했으라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